오늘 진도 완전히 끝나요. 전달사항은 오늘 진도가 완전히 개념은 끝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까지 이거 숙제야. 전체 끝까지. 그런데 몇 개 안 돼. 표는 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돼. 표는 다 시간 재고 준비하고 풀 거기 때문에 숫자 계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 빼고 풀면 돼. 개념만 풀면 돼. 몇 문제 안 돼요. 왜 다다음 주까지냐면 다음 주는 석가탄신이나 사회문화가 없어. 수업이 지리는 있는 거 들어서 한지는 7, 8교시 때 있어. 화요일 2번 빠져. 이번에 우리 모의고사도 화요일이고 6월 평가원도 화요일이야. 그래서 한지가 2번 빠지는 바람에 국어 영어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지리는 한 번 보강이 들어가요. 2시간. 그래서 7교시 8교시가 있단 말이야. 3호는 없어요. 수요일날 수업이 없어. 석가탄신이라서. 그래서 우리 목요일반이 3시간 빠르다고 했잖아. 그래서 목요일반은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그냥 저기 마라톤 다 샀죠? 검은색 그거 가지고 오면 표풀이를 3시간 더 할 건데 어차피 필요해. 검은색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상관없으면 찾아가면 되니까 기출문제로 거리값 해가지고 단가식으로 선생님 수업할 거야. 기출문제 풀이로. 그러니까 보너스 강의니까 수요일 애들은 못 듣는 거 아니야. 와서 듣지 않는 이상. 그지? 촬영한 거 듣던가. 저희 나중에 단과 있어요? 6편 끝나고 소화하고 아주 어려운 거만 할 거야. 6편 끝나고 아이 혹시 내 속대는 골라서 누가 이렇게 치고 가나? 내 속대는 불필요 없고 내 속대는 지우고 있는데 생연연사도 생연 6편 끝나고 자 사회보장제도 나갈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선생님 수능 특강으로는 14강, 선생님 책으로는 20강 20페이지예요. 자, 사회보장제도가 원래 일반표로 등장했었어. 예전에 정말 따끈따끈한 재작년까지 45분 끊어야 돼. 2번 안 올릴 거야. 한 번만 올릴 거야. 45분 하고 10분 쉬고 45분 하고 10분 쉬고 45분 하고 끝내자. 아니, 너무 빨리 끝나? 아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 시간 지나지. 2번 올리기 너무 싫어. 그거 공유하지도 않고 미친 미국 새끼들. 화면이 꺼지면은 겁나 웃긴 게 화면이 꺼지면은 업로드가 중단돼. 유튜브. 뭐 저렇게 만들어놨어. 우리나라 좀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좀 고뇌하게 있어, 그지?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재작년까지 거리값 문제였고 다음 주 문제가 그 거리값을 활용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 거야.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자치규제도 할 거고. 그런데 작년부터 그게 빠졌어요. 거리값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작년 수능조차 거리값을 쓰진 않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교집합 있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만 해당하는 애들, 공공부조만 해당하는 애들, 둘 다 같이 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빼기 이런 식 아주 수준 낮은 정도의 수준이 나왔어. 그런데 이 사회보장제도는 그 전에 이 일반표가 등장하기 전에 개념으로만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난이도가 꽤 있었던 추영아? 있구나. 난이도가 꽤 있었던 파트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주고 위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주고 yes or no 문제 있죠. 공통점, 차이점 찾아내는 거. 요거를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이나 개념책에 없는 것도 실제로 물어봐. 예를 들어보자. 작년에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 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이야 공공부자 사회서비스야 뭐야?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 답니다. 다야. 그러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역시 다야. 정부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재정 부담이고 소득이 재분배 효과가 있어. 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다 라고 하면 사회보험만이야 서비스도 돼? 서비스.
사회보험과 서비스 둘 다 돼.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사회보험. 사회보험만 됩니다. 서비스는 예외성이 생겨. 그래서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완벽하게 잡아놔야 돼. 이 파트가. 근데 개념 체계도 거의 없고 수특에도 없어. 그러니까 필기 잘하고 공통점, 차이점 잡아놓고 얘를 개념으로 내버리면 꽤 까다롭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회보장 끝이야. 깜짝이야. 이거 안 되는 줄 알고. 자, 사회보험부터 볼게요. 사회보험을 보기 전에 지금 사회보장제도지 복지와 관련된 파트야. 복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뭐 세 글자로 줄이면 삶의 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과거에도 복지가 있을까 없을까? 복지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비슷한 건 있었어. 그래서 초기 산업사회 때 이건 듣고 하나만 용어 하나만 잡을 거야. 초기 산업사회 때도 빈곤한 사람들은 있죠. 뭐 초기 산업사회뿐만 아니라 아주 과거에도 빈곤한 사람은 있으니까 평등사회 때고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 빈곤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초기 산업사회 때의 어떤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 가난해, 우리 채영이가 가난해. 그럼 네가 너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우리 용준이가 가난해. 드래곤 넌만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채희가 가난해. 그냥 가난하게 생겼네.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복지의 개념이 없었어. 복지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정부.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어떤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누군가가 베풀어줬어. 베풀어줘가지고 그래도 이거라도 갖고 빵이라도 사 먹어.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게 있었어. 그러한 성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혜적 성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 베풀 시자, 혜택, 혜자. 그래서 시혜적 성격은 초기 산업사회 때 나왔던 표현이거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나 사회서비스는 현대복지정책이지. 현대의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 없다는 거 아니야? 개인에게도 있지만 정부에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빈곤한 이유는 물론 내 능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권리로 국가의 복지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파트에서 선지의 시혜적 성격을 간다라고 하면 다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해가요? 이거 약간 적선의 개념이야. 도와주는 개념. 알았죠? 이거 하나 영어 잡고요. 자, 사회보험부터 할게요. 보험. 여러분들 보험은 다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들어주실 거고요. 그럼 보험은 왜 들어? 왜 들어 보험? 보험을 드는 목적이 뭐야? 돈 받으려고? 사고 났을 때? 그치? 예방하는 거야. 자, 뭐냐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거든.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서 바로 성격 나오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사전 예방적이야, 사후 처방적이야? 사전 예방적이야. 여기는요, 선생님이 흰색으로 쓰든 노란색으로 쓰든 보라색으로 쓰든 다 외워야 돼. 어차피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띄워. 그 세 개의 공통점은 노란색으로 써줄게. 그 다음에 각각의 공통점은 보라색 써줄게. 생각날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사전 하다가 봤을 수도 있어.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띈다. 그러면 어떠한 위험이 있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은 뭐 있어? 교통사고, 상해, 또 상해 있고, 또 화재, 또 암, 질병 있고, 사망 있고, 살인? 살인에 대비한 사회보험은 없어. 하나 더. 얘들아, 사회가 붙으면 쉽게 생각하면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야.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고 지금 하는 거 다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개인, 사기업이 하는 보험을 사보험 또는 민간보험이라고 하는 거야. 사회보험 국가가 하는 거야. 실업이라는 위험이 있지. 실업. 잘릴 수 있어. 실업. 또 질병했잖아. 노후.
이러한 것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보험을 만들었어. 어떤 보험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무슨 보험? 건강보험. 시험에도 이 정의가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해. 건강보험. 또 실업급여라고 들어봤어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 나 그만둬서 해서 받는 거 아니야. 잘려야 돼. 잘려야지만 실업급여를 주지.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안 줘요. 저기 안 나와 이거는. 또 뭐 있어요? 산재, 산업재해보험. 산재는 일하다가 다치는 거. 선생님 막 수업하다가 분필 부러지면서 손가락 다시 부러졌어. 이건 산재야. 그럴 일 없겠지, 그지? 산재를 왜 내는 거야, 씨.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나중에 늙으면 일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연금 받아야겠지? 국민연금. 자, 플러스 몇 가지가 4대 보험이야. 몇 가지가 사회 4대 보험이었고 플러스 뭐 알아야 되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외워요. 당연히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사회보험이겠지. 근데 왜 외우라고 하냐면 노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 공공부조하고 착각을 해. 착각하면 안 돼. 노인이라고 들어가도 얘는 보험이야. 말 그대로 보험. 무슨 보험이냐면 우리가 이제 고령사회로 넘어갔죠. 고령화도 끝나고 고령사회고 조금 있으면 초고령사회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이 있어요. 치매. 나도 요즘 치매 오는 것 같아. 자꾸 먼저 생각이 안 나. 나는 알코올성 치매야. 치매가 오는 것 같은데 요즘 치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의 10%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따로 걷어.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잘 돼 있어. 선생님 외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되게 연세가 많으셨어. 90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치매 딱 오니까 정부에서 치매 환자는 침대도 와. 침대 누르면 이렇게 올라온다. 식탁 딱 내려오고 그리고 간병인도 오시는데 안 비싸. 막 보험을 하잖아.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치매 걸려가지고 국가에 요청하면 간병인 어쨌든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씩인가 오시나 그런데 자가 부담이 크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진짜 사회보험은 잘 돼 있어요. 건강보험도 엄청 잘 돼 있잖아. 우리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어? 다 공짜로 치료했지? 미국은 700만 원씩 들었어. 그래서 치료 안 받는 사람들도 많아. 미국은 그런 게 굉장히 세죠. 우리나라는 정말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는 거야. 그걸 또 의료기업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잖아. 민영화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가는 거야. 의료시설은 좋아지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게 있나? 의료시설? 아랍 부호들도 와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마당에 뭐 더 좋아지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우주에서 겨우나? 외계인들도 와서 치료하고 그렇잖아. 어차피 지금 최고인데 뭘 또 어쨌든 민영화되면은 더 떼는 거지 이제. 엄청 들어가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니네 코로나 다 공짜로 치료받았잖아. 나도 코로나 걸렸어. 엔간하면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안 걸리는데 안 걸다 보니까 질끈물에 걸렸어. 근데 치료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자가로 치료했어. 니네 공짜? 나는 몇천 원 냈어. 난 돈 받대. 더럽고 싶어 해가지고 몇천 원 있다고. 어쨌든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미래 불확실한 위험이라는 거는. 자, 대상 볼게요.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든. 필기할 게 많아서 그런데 뒤에 보이니? 상기라 글씨 보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 그러면은 보편적 성격이야, 선별적 성격이야? 보편적 성격이야. 보편적 성격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으냐, 납부하냐 라고 하면 납부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일단은 원칙이야. 수혜자 부담 원칙. 어떤 책들을 보면 사회 서비스하고 사회 보험하고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할 때도 있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찮은 수능이라서 그거를 구분하지 않는 거야. 사실은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란 말을 쓸 수가 있지만 보험에서는 원래는 수익자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수익이란 건 뭐야? 이익을 받는 거지. 보험은 원래 목적 자체가 이익이 아니라 원상 회복이 목적이야. 근데 원상 회복이 안 돼. 예를 들어 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지? 나이 막 늙었는데 원상 회복 되냐? 그러면 선두지, 그지? 선두 뭔지 알아? 드래곤볼에서 죽을 때 먹으면 다시 살아나잖아, 막. 어쨌든 안 되니까 돈으로 지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원래 목적은. 그래서 수익자란 말 안 쓰는데 막 간혹 시험에서도 이제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보험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그 내요. 상관없어. 하찮은 시험에서는 안 가립니다. 수익자든 수혜자든 어쨌든 수혜자 부담 원칙이야. 그러나 수혜자와 부담자 납부자야. 부담자가 일치한다라는 표현은 사회보험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 사회보험은 수혜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절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모든 국민이 대상이야. 심지어 모든 국민이 어떠한 가입을 해야 돼? 의무 가입을 해야 돼. 좋게 말하면 의무 가입이야. 나쁘게 말하면 강제 가입이거든. 좋게 말하면 의무 가입, 나쁘게 말하면 강제 가입이야. 그럼 선생님 돈이 없는데도 강제로 가입하나요? 아, 말 빨라진다. 이게 시간을 여유 있어. 어제 해보니까 남더라고 많이. 아니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건강보험료네 김태희 씨 그럼 내야 돼? 안 되잖아, 그지? 그 사람들 못 내지.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뭐를 받아? 공공부조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공공부조는 자활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말 들어봤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 거거든. 내가 공공부조를 받다가 또 일도 막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빈곤에서 탈출하면 자동 가입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의무가입이고 강제가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미 이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 그 비교하자. 시험에서요 임의가입이란 말이 나와. 가끔 임의가입. 특히 이렇게 나온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 임의가입이란 말 나오면 그냥 다 틀려. 시험 문제에서. 임의가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거든. 그게 뭔데? 사보험이야. 민간보험. 심지어 민간보험도 요즘은 막 이렇게 질병이 있었던 게 있으면 안 받아줄 때도 있어. 유병자보험으로 돌려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의가입이라는 건 내가 가입하고 싶을 때 가입할 수 있는 걸 임의가입이라고 그래. 사회보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페이크 씁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해드리겠지만 공공부조는 가입이 아니야. 만약에 공공부조가 가입이라면 공공부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정부가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공짜로 다 도와줘. 공공부조가 가입이면 난 무조건 가입이지. 난 100%, 난 바로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거야 나는. 그랬더니 다리끼가 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아, 빈곤한 새끼. 왜? 공공부조는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겠지만 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이지. 근데 가입을 안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줄게 이거는. 어쨌든 임의가입이란 말 나오면 다 틀린 선지가 돼요. 의무가입이고 강제가입이고 수혜자고 부담자가 반드시 일치해. 왜 일치한지 뭐냐? 형태를 보면 어떤 형태? 납부 형태를 보면 개인, 즉 개인은 수혜자잖아. 개인이 납부해. 개인이 플러스 누가 납부하냐? 개인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 사장님이 같이 납부해 주셔. 사장님,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에 회사에 다니시면 건강보험료가 뭐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회사가 25만 원, 부모님이 25만 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인하고 사업주가 같이 내는데 부모님이 사업주다. 그럼 부모님이 다 내시는 거야. 자기 것도 내고 직원 것도 내시고.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막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치킨 업계가 지금 불황이어가지고 교촌 가격 올리고 돋댔죠? 매출에 박살났던데? 그래서 막 치킨은 사장님의 알바보다도 월급이 더 적어요 막 이러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 사업주가 아닌 이상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람이 있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 알바보다 적게 가져가시는데 다 낼 수 있어? 못 내지. 그런 경우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경우에는 개인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사업주 또는 누가 내냐면 국가가 냅니다. 선생님이 국가라는 말을 쓰고 가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는 말을 써요. 다 국가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각 서울시,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여기를 대표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그냥 지방의 정부, 국가의 정부에서 국가라고 퉁쳐도 돼. 그래서 개인이 내고 사업주 또는 국가가 같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은 무조건 낼 수밖에 없잖아. 내야만 혜택을 받잖아. 그래서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해. 사회 서비스는
혜택을 받는 애가 내는 게 원칙이나 너무 가난하거나 돈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전부를 보조해 주니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요 표현은요 아직 수능이나 평가원에는 단 한 번도 기출이 안 됐어. 그런데 연계교재에서 한번 장난친 적이 있었어. 연계교재에서 얘는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럼 애들 은근 틀려. 그냥 아까 다른 건 잘 대답하다가 수혜자 부담자가 일치한다 또는 원칙이다라고 했더니 헷갈렸지? 이건 잡아놔야 돼. 예스와로 해가지고 원칙이다라고 하면은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공통점,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뭐만? 사회보험만. 자, 그러면 개인과 사업주, 국가가 납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납부 방식. 납부는요 능력에 따른 부담을 해요. 능력에 따른 부담. 나중에 가지고 선생님 흰색으로 쓰는 거야. 아까 말했지? 보라색은 공통점, 노란색은 아이씨 내가 좀 썼네 이미. 노란색은 세 개의 공통점. 그래서 얘는 능력에 따른 부담을 한다. 능력에 따른 부담. 가장 많이 쓰는 페이크가 뭐냐면 수혜 정도에 따른 부담 이런 말을 써요. 수혜 정도에 따른 부담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어. 다 틀린 선지야. 굉장히 많이 났죠. 수혜 정도 혜택을 많이 볼 때 더 많이 내는 거야. 더 많이 내야 혜택을 본대. 그거 아니지. 수혜 정도에 따라 부담을 하는 거 없어요. 이건 사보험이야. 역시 사보험은요 니네가 진짜 보험료 꽝창 올려버리면 많이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보험 범죄 나는 거 보면 막 열 몇 개의 보험을 늘어서 살해를 하잖아. 그치? 부인이 남편 살이 만회했잖아. 이번에도 그 또라이 같은 애 하나 있었죠? 남편이야 남자친구야? 남자친구야? 물에 빠뜨려 죽인 거? 몰라요? 그 여자가 미친 여자야. 예전에 신도엽이 MBC에서 러브하우스라는 걸 했었어. 예능 프로. 거기에 나왔던 애야. 그래서 걔네 집 고쳐주고 집이 되게 러브하우스가 뭐냐면 막 집이 참고처럼 돼서 진짜 막 아무 관리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갈 것 같은데 신청해서 뽑히면 MBC에서 돈 다 들여가지고 정말 멋지게 꾸며줘. 거기에 혜택을 받은 애야.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 저도 커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다가 사람 죽였네. 제가 보험 사기 아니거든. 근데 과거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떤 여자는 결혼을 4번인가 했어. 4번인가 했는데 모든 남편과 가족은 다 죽었어. 심지어 자기 부모님도 죽었어. 실명하거나 약먹어서 걸렸어. 청산가리. 청산가리도 있고 그게 많아. 되게 많아요. 바깥 청산가리도 있고 겁나 많습니다. 한 게 많아. 뭐 실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미안해 이런 얘기. 어쨌든 아니라는 거야. 수혜 정도에 따른 부담은 아니다. 꼭 알아라. 그럼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게 뭐냐? 선생님 그럼 능력이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엄마 건강보험료 나온 거 있으면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딱 보면 거기 점수가 빵 박혀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이 졸라 좋은 건가? 아니 어쨌든 능력이 높게 보는 아니 높게 왜냐면 이게 말이 좀 웃겨. 점수가 높으면 많이 내. 어쨌든 부담을 많이 내. 맥스는 있어. 3천인가 5천인가 맥스는 있어. 최대치가. 이재용 이런 사람들은 맥스 값을 내겠지. 그러면 거기에 뭐뭐 들어가냐면 나이도 들어가.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시발이야.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나이 먹을수록 아플 가능성이 높네 라고 해서 점수 주는 거거든. 그리고 소득도 들어가. 소득도 많이 들어가고 재산도 들어가. 집, 그다음에 차 다 들어가. 그래서 능력이 따른 부담이야. 능력이 많으면 되게 많이 납부해. 근데 봐봐라. 능력이 많아서 많이 납부하면 혜택도 더 많이 보니? 아닐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이재용 아저씨만큼 내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거 아니야. 맥스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이 제일 많이 내진 않아? 이재용이 누군지 알지? 근데 이재용 아저씨가 막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냈어 한 달에. 그리고 우리 용준이는 안 내. 어머님 대신 내시니까. 그 병원 사주가 갔어. 나도 꽤 내. 냈어. 병원 갔어. 근데 막 병원에서 가격 올렸다고 하니까 사주 씨는 저기 보험료 섞긴 했으니까는 뭐 주사까지 맞아요. 약이나 갖고 가요. 이러고 이재용 왔을 땐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아유 무료고요. 특실로 가시죠. 막 이러냐? 물론 특실은 쓰겠지. 삼성병원이 질 거니까. 안 그래? 공작이 질 건데 뭘 돈 내겠어. 하지만 대우가 똑같아.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대우가 똑같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 재분배. 무슨 재분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해. 다시 없다 써. 씨. 이거 보이니? 한기라? 아, 일단 좀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 왜 쓰겠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해. 근데 소득 재분배가 뭔지 알아? 형평성 맞추는 거야. 소득의 분배는 뭔지 알아? 생산요 형수야 너 졸라고 지금 폰 잡는 거지? 아니야? 생산 요소를 투입한 대가를 받는 게 소득의 분배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줘. 자본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아. 이자. 땅이 있는 사람들,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땅을 빌려주고 건물을 빌려주고 지대를 받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같이 몸뚱이를 투자해가지고 노동을 투여해서 임금을 받아. 그렇게 받는 걸 분배라고 해. 근데 우리는 뭐를 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지. 소득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막 낸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나라의 세금은 비례세야, 누진세야? 아, 누진세가 뭔지는 알아? 설명 안 해도 돼? 간단하게 할게. 누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많은 세금을 내지. 비례세도 많은 세금을 내. 그런데 누진세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야. 즉 1,000만 원 벌었어? 너 세율 5%만 내. 2천만 원 벌었어? 너는 1,0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10% 내. 5천만 원 벌었어?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너는 20% 내.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 그래서 실제로 내는 금액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누진세야. 그리고 심지어 적게 번 사람한테는 많이 낸 사람 거를 받아서 도와주기도 하지. 그게 공공부조겠지.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낸 사람이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겠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소득에 다시 분배한다.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야. 셋 다 있어. 그치?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지고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지원은 어떤 걸 지원하는 원칙으로 하니? 금전적 지원 원칙이야. 금전적 지원 원칙. 선생님, 저는 단 한 번도 병원에 갔다가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금전적 지원 원칙인데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원래는 니네가 이거야. 니네 병원 가서 딱 그 진료비 내역서 보면은 몇만 원씩 써 있지. 감기로 가면 한 4, 5만 원 써 있을 거야. 근데 얼마네? 한 3,000원. 약국 가서 2,000원. 약제비만 해도 한 2만 원만 나와.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니네가 합쳐서 한 8만 원을 내. 그 다음에 그 진료비 내역서를 끊어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딱 신청해가지고 허가 떨어져가지고 돈을 받아야 돼. 졸라 복잡하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한 방에 빵 터뜨려놓는 거야. 우리나라 진짜 잘 되는 거거든. 그리고 뭐 실업급여 이런 거는 그냥 실제로 돈 나오잖아. 현재는 그냥 돈 나와. 국민연금도 매달 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야. 잘 돼 있지? 민간 의료하면은 진짜 돈대. 정부가 민간 의료 정책 추진하려고 한단 말이야. 조용히. 근데 지금 안 될 것 같지? 의사들하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의사랑 싸우고 있잖아 지금. 민간 의료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잘 사는 사람도 그거 좋나?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다고 건강보험이 쫓겨낼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금전적 지원 원칙이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돼요. 마지막.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다는 표현 들어봤어? 상호 부조. 상호 부조가 뭐야? 서로 간에 부조, 도와주는 거야. 우리 부조금 낸다 이런 말을 쓰지. 그치? 결혼식 갈 때도 부조금, 장례식장 갈 때도 부조금이라고 한다. 둘 다 부조금을 할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결혼식장은 축의금이고 장례식장은 조의금이겠지. 합쳐서 부조금이야. 상호부조. 공공부조, 상호부조 성격 띄니? 알죠? 왜 그런지 알려줄게. 우리는 사회보험료를 내. 자, 다시. 우리가 보험료라는 말이 있고 보험금이 있지. 보험료는 내는 돈, 보험금은 받는 돈. 또는 보험 지급액이라고 해. 그래서 받는 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보험료 미리 내지. 미리 대비하니까. 그지? 미리 대비하니까. 그래서 미리 돈을 내. 그러면 이만한 항아리 같은 정부 항아리에 막 돈을 내. 개인도 내면 정부도 내고 기업도 내고 이렇게 모아놔. 미리 모았어.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지급 발생 사유가 발생하겠지. 늙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실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렇게 지급 발생 사유가 발생한 사람한테 여기 있는 돈을 꺼내서 먼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은 돈을 먼저 주는 거잖아, 그치? 이게 상호 구조의 성격이야.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중에 걸리면 또 뭐가 좀 얘도 내 돈을 받겠지. 그래서 사회보험은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띈다는 말을 써. 안 썼네. 아, 적을 데가 없어. 씨. 그러니까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가져. 공공부조는 왜 안 돼? 네, 공공부조도 세금으로 도와주잖아. 피해자랑 법률 지하자랑 자녀. 이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냈다면 세금 구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니네 세금 낼 때 이들을 도와주려고 내? 아니면 그냥 강제로 내? 강제로 내지. 그래서 상호 구조가 아니야. 그들을 위해서 만드는 돈이 아니야. 그래서 부조적 성격을 띠지 않아. 됐지? 그래서 몇 가지가 사회보험이야. 다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얀색으로 써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진짜 최악이야. 사회 최저 안전망이라는 표현을 써. 왜? 이거 혜택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이걸 받는 거거든. 하나만 더 할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을까? 동시에 받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아 그럼 지금 수능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럼 얘네들 뭐야? 수능에 맨날 나왔는데. 있잖아. 있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같이 혜택 받을 수 있어. 그 맨날 교집합 문제 나온 거잖아. 실제로요, 대표적인 공공부조 뭐 있어? 기초연금. 와, 오늘 성열이가 아, 유튜브는 안 되는구나. 유튜브 전체 공개잖아. 밴드는 우리만 허영에만 들을 수 있으니까 일본 공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링크 있는 사람은 무슨? 밴드 링크 올리시면 맨날 그 지랄 하라고? 매년? 아, 맨날 아니잖아요. 멤버십 하면 귀찮은데. 아니 쌤 그냥 정치색을 밝히세요. 난 중이야. 중이야. 문재인도 까고 이재명도 까고 성렬이도 까고 대머리도 까. 너 뭔지 알아? 전도 그치, 전달 아무나 까고 있어. 최근에 나온 성의 대머리. 응? 홍석천 말고. 절친 아니잖아. 우리 모르는구나. 안 말할래. 있어. 한모 씨라고. 다 말하셨네. 어? 나는 한모 씨라고. 한모 씨 세상에 한둘이야? 정치인 중에 한식 얼마나 하는데. 가만히. 멤버십을 해야겠다. 이겨버렸어. 그래서 어쨌든 성렬이가 이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어. 올려준대. 임기내. 원래 처음에 10만 원이었어. 그네 누나가 20만 원까지 올렸고, 그다음 30만 원 올랐다가 그럼 40만 원까지 한대. 근데 기초연금이요,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이 받으시거든. 재산도 물론 연결돼 있지만, 근데 거의 다 받으시는 것 같아. 정말 부자 아니면 다 받아. 딱 따놓고 보면은 우리 엄마가 나보다 좀 더 많은 것 같거든. 우리 엄마 받아. 기초연금. 우리 엄마 4대 보면 들어 안 들어? 들어. 다 하는 거야.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앵간한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 물론 소득이 은퇴할 소득이 없어야 되긴 해. 아니 소득이 되게 좀 낮아야 되는 게, 우리 엄마 뭐 70 넘어가지고 은퇴하셨는데 소득이 없잖아. 그거 받더라고. 겁나 좋아. 나 때 없어지면 안 되는데. 니네는 어떡하냐? 이거 못 봤어 뉴스? MZ세대? 20대? 얘는 지금 뭐야? 치매인가? 왜 단어가 기억 안 나지? 중년층 이상은 자기가 번 돈에 아주 적은 돈만 사회보험료로 내. 근데 MZ세대는 평생 번 돈의 40%를 낸대. 건강보험료로. 왜 그러냐면 인구 절벽이잖아. 지금 고령 시대로 넘어가만잖아. 초고령 시대까지. 그러면 니네 막 한 명이 노인 막 4-5명 부양해야 돼. 그럼 죽음이지 뭐. 도망가야겠다. 갈 때 뭐 도망갈 거면 수명을 해주고. 님. 자, 어쨌든 그래요. 공공부조는 이것마저도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보통 받아. 대표적인 기초연금, 이게 제일 많이 나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 또는 장애인 연금이라고 돼 있고, 노인, 장애인 이런 거 나오면 아, 공공부조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고, 뭐 알아야 되냐면 의료급여.
색깔 궁금하게 하니까 헷갈리네. 왜 의료구역은 잡냐면 따로 얘가 공공부조라는 거 일단 알아야 돼. 얘는 의료 얘기 들어가니까 또 건강보험 느낌 나가지고 자꾸 사회보험으로 껴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 나는 이거 공공부조구나라고 알아야 되고 하나만 더 할게. 아까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는 상호 배타적이었어 아니었어? 배타적이지 아니었지? 즉 같이 사용할 수가 있었지? 근데 딱 배타적인 거 있어.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 얘는 배타적이야. 맨 책에 있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만 배타적이고 전체로 묶어버리면 배타적이지 않아. 그런 교집합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조차 들지 못하는 분들에게 의료혜택 주려고 지급해주는 돈이야. 됐지? 그러면 얘는 대상이 누굴까? 공공부조의 대상은 그냥 소득이 낮은 사람들 아니야. 소득이 낮은 건 첫 번째 조건인 거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을 써. 그 얘는 보편적이야, 선별적이야? 선별적이겠지? 요 단어까지가 내용 많아. 요 단어 끝나고 나머지 세 단어는요 20분도 안 걸리더라. 보자 보니까 20분 뻥이고 1시간도 안 걸려. 바로 걸리고 뽑지면 안 되잖아요.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을 대상으로 해 선별적 복지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기초연금이 정의로 나와 막 써있어. 기초연금인지 알면 돼. 근데 공공부조는 가난해진 다음에 신청하니 아니면은 가난해지기 전에 나 가난해질 것 같아요 라고 달라고 하니? 다 가난해지고 65세가 넘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사전 예방적이야? 사후 처방적이야? 사후 처방적이야. 물론 묻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회 서비스는 사전 예방적일까? 사후 처방적일까? 둘 다 가지고 있어. 둘 다. 그래서 안 물어봐. 자,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져.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왜 의미가입이 아니냐? 가입 아니라고 했는 건 무슨 이유냐면 무슨 말이냐면 가입했으면 내가 가입하지 공짜로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얼마나 좋냐.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하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야. 자동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신청이 안 돼. 정부기관에 가가지고 그게 구청이든 시청이든 아니면은 뭐 복지센터든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 정부기관이 심사를 하고 조건에 타당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급을 해줘. 그러니까 얘는 가입이 아니야. 말 자체가 가입이 아니라 신청하는 거야. 신청 후 승인이 떨어져야 돼. 알겠지? 자, 대상은 그래요. 어떻게 줍니까 얘도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죠. 누가 부담하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가 지방의 국가야. 전액 부담해.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부담. 그럼 얘는 뭐야? 수혜자와 당연히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겠지? 그치? 일치하지 않아. 사회서비스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일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야, 국가가 돈을 내는 순간 뭐가 걸렸어? 국가의 재정이 부담된다. 동시에 국가 재정이 부담된다. 동시에 뭐가 이루어진다? 소득 재분배가 떨어진다. 근데 얘는 이것까지 알아야 돼.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순위를 매겨야 돼.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까? 공공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까? 얘가 훨씬 큽니다. 왜? 쉽게 생각하면 사회보험은 그래도 내잖아. 내고 받잖아. 얘는 안 내고 받잖아. 그리고 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얘가 훨씬 더 커요. 대신 아까도 선생님이 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우리 다래끼가 비웃었지? 저 새끼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뭐야?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 그래서 애기들이잖아.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은 창피한 걸 많이 느끼잖아. 그지? 복지카드가 나오면 방학이 아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데 근데 방학을 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 복지카드가 나오는데 그걸 쓰는 거 창피한 애들은 안 쓰고 기다리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자격이 되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 아니, 이런 부분들 사회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 까지 하나